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좀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수소 원자의 양자역학적 설명이다. 자, 왜 수소로 계속 설명하는 것 같아요? 수소가 가장 간단해서 그래요. 그죠? 수소. 그죠? 왜냐하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는 게 수소죠? 맞나? 그러면 그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해서 이렇게 가장 간단한 이렇게 원자와 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걸로 계속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수소 원자에 대해서만 계속 모델을 세워가지고 여기선 맞지만 조금 뭐 원자가 좀 다원자거나 그러면 좀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 모든 이제 화학적 반응이나 그런 것들을 다 수소 원자에서 설명된 것들을 그 다원자나 그쪽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른 원자나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죠. 수소 원자의 양자역학적 설명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의 이 해라는 게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했을 때 요 x는 얼마, y는 얼마 그거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한 에너지 상태와 그에 상응하는 파동 함수, 그러니까 가능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가 전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파동 함수를 알 수 있다. 해가 그렇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그 해에 해당하는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파동 함수를 우리가 어떤 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돼요. 말했지만은 뭐 주양자수, 뭐 자기 양자수, 각 운동량 양자수, 스핀 양자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 뭐냐? 요런 에너지 상태, 전자 에너지 상태와 어떤 파동 함수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지 알겠죠? 그래서 지난 장에서 말했지만은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죠? 요게 지금 요 가운데가 수소 원자의 핵이고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전자라고 해요. 그죠? 뭐 여기서는 전자 하나, 두 개라고 했는데 요게 이 전자는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자는 이 공간상을 막 움직이고 다녔어요. 파동으로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 핵 쪽으로 갈수록 확률이 증가하고 밖으로 갈수록 확률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확률을 이제 전자 밀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자의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주어진 시간에 어떤 특정한 공간에 있을 때 확률을 알 수 있어요. 확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자 밀도, electron density.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이 밀도라는 개념과 약간 유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그만큼 높게 있다. 그럼 여기에 많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간에 많이 있다. 그러면 밀도가 높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밀도이지만 앞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이 파동함수 이렇게 푸사이 이 값의 제곱이 전자의 밀도와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파동함수, 그렇죠? 푸사이 제곱은 공간상의 어느 지역에서 전자를 발견될 확률을 의미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 밀도를 푸사이 제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자, 보의 궤도함수. 자, 보의 궤도함수 대신에 자, 어떤 원자 궤도, 아토믹 오비탈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보의 원자는 단순히 자, 봐봐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어떤 N21, N1, N2, N23이라는 요런 에너지 레벨이 있고 여기서 자,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떨어지면 뭐 이렇게 방출한다. 요런 모델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 조금 진보된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게 원자 궤도 함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지금은 많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자, 쭉 따라오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궤도 함수라는 아토믹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 원자의 궤도 함수 오비탈. 그렇죠? 그래서 원자 내 전자의 파동 함수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전자 밀도의 특징적 분포와 이에 해당하는 특정한 에너지를 나타낸다. 뭐 요게 지금 다 뭐 주양자수, 가공동 양자수, 뭐 스핀 양자수, 뭐 자기 양자수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자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그걸 어려운 수치를 나타내냐? 그런 것들이 자, 기초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그거를 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이렇게 이 수소의 원자 내에 이 원자와 전자의 이런 원자 궤도 함수를 나타내는 건데, 자, 수소 원자 내의 핵 주위를 둘러싼 전자 밀도가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건데, 아까 말했죠. 원자 핵으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는 자, 전자를 발견될 확률이 높지만 멀었을 때는 자, 이렇게 좀 희박해진다. 그죠? 그게 원자 궤도 함수다. 자, 원자 궤도 함수가 요거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많이 복잡해요.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자,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에너지 상태와 그리고 파동 함수는 자, 우리 양자수를 이용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양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퀀텀 넘버스라고 해요. 퀀텀 넘버스. 그래서 이 양자수는 원자 내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기술하는 거예요. 에너지 상태.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 그래서 이 양자수는 아까 말했지만은 자,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수학적인 해로부터 이렇게 유도된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수소 원자다. 왜냐하면 간단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수는 자, 이렇게 주양자수, 자, 각 운동량 양자수, 그리고 자기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이렇게 네 가지의 양자수가 있어요. 아,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뭐가 뭐 양자수가 있고 많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자, 수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나타낼 때 주양자수, 가운동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표현을 자,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 상태를 자, 기술하는 거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양자수는 원자의 궤도 함수를 기술을 하고 자,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라는 게 있어요. 스핀 양자수는 원자 안에 있는 특정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는 거다. 그리고 원자 안에 있는 전자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주양자수, 가공동 양자수, 자기 양자수, 스핀 양자수. 자, 처음에 이제 주양자수예요. 우리 예전에 그 수소 원자에서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요거 식을 봤었죠?
여기서 이 n이 주양자 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죠? 내가 앞에서 가져온 건데 생각이 안 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봐야겠다.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있잖아요. 보호의 원자 모델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델타 E라는 자, 에너지 차이가 생기고 여기에 한우라고 했죠. 근데 그 에너지의 높을 때, 낮을 때 이 전자의 에너지는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이 n은 마이너스 RH n 제곱분의 L이다. n은 주양자수다. 자, 했고 그래서 자, 이걸 나왔고 그래서 이제 주양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양자수가 뭐냐? Principal Quantum Number다. 그래서 n이라고 표현해요. n이라고. 자, 그러니까 주양자수는 1, 2, 3 뭐 이렇게 정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양자화 되어 있는 거죠. 양자화. 그렇죠? 양자화된 양자화된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n값 즉 주양자수는 자, 궤도 함수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궤도 함수의 에너지. 자, 뭐냐? 자, 보면 자, n이 1일 때를 1s라고 해요. 그리고 n이 2일 때 2s. 자, 3일 때 3s라고 하는데 자, 궤도 함수 즉 주양자수가 이렇게 커질 경우에 이렇게 핵과 전자의 요 거리가 이렇게 커져요.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요만하고 2일 때는 요만하고 3일 때는 요만하다. 일단 뭐 s가 있는데 요건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그죠? 주양자수가 1일 때는 요만하고 이게 1이고 2일 때는 요만하고 3일 때 요만해요. 요거는 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다.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도 막 있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이거를 뭐라고 했는데 뒤에서 잠깐만요. 여기서 얘기 안 했나? 일단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자, 이렇게 90% 정도가 여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요게 거리잖아요. 그렇죠? 핵과 전자의 거리가 커진다. 요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커진다고 했죠? 그렇죠? 왜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에 핵이 있고 전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 핵과 전자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는 마이너스 성분을 띠잖아요. 그렇죠? 얘네 둘끼리 이렇게 가장 큰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자핵이 전자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해지죠? 안정해진다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작다는 거죠. 그렇죠? 안정화되는 거는 안정화. 근데 전자가 멀리 있으면 얘가 자, 여기 원자핵에 비해서 덜 속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불안정해서 에너지가 큰 거예요. 자, 뭐 그건 예전에 얘기한 거고. 그래서 주양자수는 특정 궤도 함수에서 핵과 전자 간의 거리에 대해서 관계한다.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핵과 전자 간의 평균거리가 커진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크면 클수록 궤도 함수 내에 있는 자,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궤도 함수가 커진다. 그러니까 자, 여기 안에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고는 하지만은 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원자핵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또 안 나오네. 자, 그럼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자, 그래서 걸고 한다. 자, 여기 또 나오네. 이게 뭐냐? 자, 이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주양자수 1, 그리고 이렇게 주양자수 2,
이렇게 주양자수 3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들이 여기에 일정한 궤도를 쭉 이렇게 뺑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뺑 돌고 있는 전자가. 전자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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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나오네. 이거 왜 그러지 갑자기?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돌고 있는 거다. 여기에 1이고 주양자수가 1이고 여기에 2이고 주양자수 3이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여기 일정한 궤도를 쭉 돌고 있는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각운동 양자수다. 각운동 양자수는 뭐냐? 궤도함수의 모양이나 부피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게 있고 이렇게 요 각운동량 양자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S 오피탈, P 오피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궤도함수 즉 전자가 차 있는 궤도함수인데 여기 모양이나 어떤 부피를 설명할 때 한다. 그래서 이 각운동량 양자수는 자, 이게 만약에 주어진 어떤 주양자수 n에 대해서 L이라고 표현하면 0에서 1, 2, 3에서 n부터 마이너스 1까지예요. 자, 이게 어떤 식이냐? 만약에 주양자수가 자, 1이다. 1이면 자,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럼 0이죠. 0이죠? 그럼 0. 그리고 2죠. 2는 1이죠. 그러면 0과 1. 그렇죠? 3이다. 3이면 0, 1, 2. 0, 1,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 L이 0일 때를 각운동 양자수는 자, 오피탈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요거를 S 오피탈이라고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요 L이 1일 때를 자, P 오피탈이라고 해요. P 오피탈. 0일 때는 S 오피탈, 1일 때는 P 오피탈. 그리고 자, 2일 때를 D 오피탈. 이렇게 해서 자, L이 0, 1, 2, 3, 4, 5가 있는데 0일 때는 S라고 불러요. S. 1일 때 P, 2일 때 D. 왜 이렇게 부르는지는 자,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책 어디냐? 자, 305페이지 보면 가운데 각운동 양자수의 맨 밑에 있잖아요. 한번 쭉 읽어볼까요? 어떤 스펙트럼의 선들은 대단히 선명하며 샤프라고 써있죠. 샤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S를 따고 그리고 몇몇은 퍼져 있고 diffuse했다. D. SPT.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것은 매우 강하게 주된 principal 스펙트럼 선이 불렀다. 후에 각 형용사의 머리 글자를 그런 에너지 상태를 이름을 붙이는 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글자 D부터는 F, fundamental에서부터 시작하여 알파벳 순서대로 궤도함수를 표시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S, P, D 이렇게 샤프 이렇게 principal 이렇게 diffuse 어떤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어떻게 선명하고 퍼져 있고 강하게 주된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앞부자를 따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 각 운동 양자수는 궤도함수의 모양이나 부피를 나타낸다. 모양이나 부피. 자, 주양자수는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자, 궤도함수의 에너지를 나타낸다. 에너지. 자, 그죠? 에너지가 이렇게. 여기 계속 안 나오네 에너지. 그리고 각운동 양자수는 자, 모양이나 부피. 즉 S 오피탈, P 오피탈, D 오피탈, F 오피탈, GH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그리고 자, 주양자수 n을 이제 껍질이라고 해서 이제 쉘이라고도 불러요. 쉘. 왜냐하면 자, 여기 이렇게 원자핵이 있잖아요. 자, 주양자수가 1, 주양자수가 2, 주양자수가 3인 거를 자, 껍질이라고 해요. 원자의 껍질. 안쪽의 껍질을 1, 그 다음 껍질을 2, 이렇게 3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껍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L 이런 가운동 양자수를 이제 부껍질이라고 해요. 부껍질. 부껍질. 그러니까 자, 주양자수는 이런 궤도함수의 에너지 상태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궤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양이나 부피를 나타낸다.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의 자기양자수. 자, 좀 지금까지 좀 많이 헷갈리죠? 자, 주양자수는 궤도함수의 껍질을 나타낸다. 껍질, 에너지 상태. 그리고 주양자수가 크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궤도함수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가운동 양자수는 그 궤도함수에서의 이렇게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궤도함수가 있는데, 막 복잡한데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주양자수, 가운동 양자수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주양자수는 궤도함수의 에너지 상태, 그렇죠? 1, 2, 3. 그럼 껍질이 커진다고 했죠. 근데 가운동 양자수는 그 궤도함수에서 그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궤도함수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궤도함수의 모양 및 부피를 설명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양자수, 영어로는 이제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해서 ML이라고 쓰는데, 자, 이것은 공간상의 궤도함수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그러니까 전자가 확률된 어떤 분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궤도함수 에너지 상태를 알았고, 그리고 그 궤도함수에서의 그 전자가 차 있는 궤도함수의 어떤 모양을 알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궤도함수가 어떻게 방향이 돼 있나, 궤도함수의 방향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 자기양자수다. 그래서 주어진 L에 대해, 왜냐하면 이 자기양자수가 L에 의해 의존이 있기 때문에, L에 대해 ML은 -L부터 플러스 L까지 한다. 그래서 주어진 L에 대해서 E 플러스 2L 플러스 1개의 정수값이 존재해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L이 1일 때, 즉 POP탈일 때, ML은 L 1 넣어봐요. 그럼 3개죠. 그럼 3개면 -1, 0, 1 이렇게 존재하고, L이 2일 때, A일 땐 DOP탈인데 여기다 1을 넣어봐요. 그러면 5죠? 5면 2를 넣으면 -2, 2 넣으면 1, 0, 그렇죠? 1, 2 이렇게 다 5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오피탈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좀 어렵죠? 어렵지만은 이렇게 조금 왜 이게 자기양자수, 주양자수, 가운동 양자수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2다, 그러면 주양자수가 2고, 그리고 L이 1이다, 가운동 양자수가 1이다. 그러면 이거를 좀 표현을 하면, EP의 부껍질에서, 그렇죠? EP, E는 아는 주양자수, L이 1일 때는 P잖아요. EP라잖아. 그러면 이 부껍질 안에는 3개의 EP 궤도함수가 있다. 그렇죠? -1, 0, 1. 왜냐? L을 여기 1 집어넣으면 3이잖아요. 하면 -1, 0, 1로 주어지는 3개의 어떤 자기양수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 지금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어떤 원자 내에서 전자의 분포와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양자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3가지 양자수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주양자수, 가운동 양자수, 자기양자수 배웠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는 주양자수는 궤도 함수의 에너지고,
하나는 즉 그 궤도 함수에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괄호종 양대수로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 양대수, 그러면 그 궤도 함수가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외우세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좀 외우고, 좀 시간이 좀 돼서 여기까지 할게요.